드넓은 한강을 굽어보는 고즈넉한 산성. 오늘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이자 민관군이 합심하여 큰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현장 행주산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이곳 행주산성은 아름다운 자연과 조선 운명이 걸렸던 치열한 전투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합니다. 행주산성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회동 산 15-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경의중앙선 능곡역 1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을 이용하시면 1시간 정도면 행주산성 입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주산성 대천문을 시작으로 이 역사적인 요새의 주요 명소들을 꼼꼼히 탐방하며 1593년 2월 12일 430년 전 그날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권율 장군과 일본 명장들이 어떻게 지략을 겨루고 각 진영에 어떤 첨단 무기들이 전장을 뒤흔들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당시 첨단 과학기술까지 과연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자, 그럼 워킹 코리아와 함께 역사의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행주산성의 첫 관문인 웅장한 행주산성 대천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 장군의 동상입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말에 올라선 장군의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동상 뒤편에는 그날의 승리를 함께한 모든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관군과 의병, 그리고 용맹한 승병들, 나아가 치마폭에 돌을 나르며 전투를 도왔던 이름 없는 여성들의 희생까지 모두의 숭고한 정신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비를 통해 민관군이 혼연일체된 그날의 감동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기념비 앞에서 발걸음을 옮겨 조금 오르다 보면 다음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권율 장군의 영정을 모신 충장사입니다. 권율 장군은 유명한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권철은 영의정을 지낸 조선의 재상이자 명신이었죠. 장군은 젊은 시절 무술보다는 학문을 더 깊이 닦았습니다. 40세가 넘어서야 뒤늦게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초야에 무쳐 강호에서 지내기도 했죠. 하지만 타고난 지혜와 기계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전 문과에 급제하여 문관의 길을 걸었지만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의병들을 규합하고 무관으로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용인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일시 패하기도 했으나 독산성 전투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쳐 그 역량을 증명한 조선의 명장이었습니다. 한양이 함락되고 조선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권율 장군은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고 한양 수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 행주산성의 병력을 집결시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불굴 정신과 탁월한 지략이 행주대첩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발걸음을 옮겨 행주대첩기념관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치열했던 12시간 전투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담아낸 역사 교육의 현장입니다. 기념관에는 행주대첩의 그림과 그날에 사용한 무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93년 2월 12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행주대첩의 상세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는 일본군 총지휘관이었던 우키타 히데이에를 필두로 이시다 미츠나리,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후쿠시마 마사노리, 구로다 나가마사,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등 일본의 7명 명장들이 이끄는 약 3만 명 대군이 행주산성으로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행주산성 안에는 권율 장군과 그를 따르는 조방장 이빈, 의병장 김천일, 그리고 용맹한 승병들 약 3,000명의 조선군과 백성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무려 10배 넘는 병력 차이였죠.
일본군은 당시 최첨단 개인 화기였던 조총을 앞세워 맹렬히 돌격했습니다. 이 조총은 갑옷 뚫는 강력한 관통력과 함께 발사 시 큰 소리, 화약 연기로 조선군에게 심리적 공포를 주었죠. 재장전에 3~40초 소요되는 느린 속도와 습기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지만 일본군은 3단 사격법 등 기묘한 전술로 끊임없이 사격 대형을 바꾸며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선군은 조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군 맹공에 맞서 활과 화살, 그리고 당시 조선의 첨단 기술 집약된 승무기들을 활용하여 대항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무기는 바로 화차입니다. 이는 여러 총통을 수레에 장착하여 한 번에 수십 발의 철환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동식 다연장 화포입니다. 복잡한 구조와 지형 제약이 있었지만 특히 성벽 위에서 방어전에 투입될 때 밀집된 왜군에게 엄청난 살상력을 자랑하며 마치 현대 기관총처럼 끊임없는 화력으로 왜군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로켓 병기라 불리는 신기전입니다. 최대 2km까지 날아가 폭발하거나 불을 지르는 원거리 타격 무기로 정확도가 낮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었지만 화차에 실려 수십 발이 동시에 발사될 때는 밤하늘을 수놓으며 왜군에게 심리적 압박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날아와 시한장치에 의해 터지는 신개념 시한폭탄, 비격진 철례가 있습니다. 무겁고 제작이 어려워 수량이 한정적이었지만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폭음과 함께 쇠 조각들을 흩뿌려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왜군이 처음 접하는 강력한 폭발 무기에 당황하며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군은 단순 전투력을 넘어선 과학기술력과 전략적인 무기 활용으로 열세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특히 조선군 부대장 조경은 산성의 취약 지점마다 날카로운 나무 말뚝으로 만든 목책을 설치했습니다. 이 목책은 단순히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왜군이 밀집 대형으로 접근할 때 그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전술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책에 부딪힌 왜군은 진영이 흐트러져 조총 위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고 조선군 화포 사격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어책이 행주대첩 승리의 중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전투, 성안에는 물과 화살이 점차 소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화살은 재활용할 지경이었고 식수마저 부족해지자 조선군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하류에서부터 임진강과 한강을 거쳐 화살과 물을 가득 실은 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필사적인 보급선은 조선군의 사기를 다시 드높이는 기폭제가 되었고 성안의 병사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퇴로까지 저항했습니다. 특히 행주대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행주치마 전설입니다. 비록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아니지만 조선군의 화살과 돌이 부족할 때 성안의 부녀자들이 앞치마를 찢어 돌을 날라 병사들에게 전달하며 전투를 도왔다는 이 이야기는 백성들까지 합심하여 조국을 지키려 했던 절박함과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들의 투혼이 없었다면 행주대첩 승리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념관을 나와 이제 행주산성의 실제 전장을 몸소 체험해 볼 시간입니다. 산성을 따라 오르며 토성과 석성 발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행주산성은 본래 토성과 석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방어 구조를 가졌습니다. 토성은 흙을 다져 쌓은 성벽으로 조선 초기부터 이곳에 축조되었습니다. 주로 완만한 경사면에 구축되어 적의 공격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며 권율 장군은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석성, 즉 돌로 쌓은 견고한 성벽을 토성 위에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이 석성은 토성보다 훨씬 단단하고 높아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행주산성의 석성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조되었으며 급경사 지역에는 돌을 정교하게 쌓아 견고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왜군의 접근이 예상되는 취약 지점에는 석성을 더욱 견고하게 보강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성 발굴지는
과거 행주산성의 원래 성벽 구조를 확인하고 복원하기 위한 발굴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발굴된 돌들과 흙은 조선시대 선조들이 어떤 방식으로 산성을 축조하고 방어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행주산성은 여러 차례 보수와 복원 과정을 거쳤지만 이 발굴지를 통해 당시의 원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성의 북쪽 끝에 자리한 충의정이 나타납니다. 충의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를 기리는 곳입니다. 주로 북쪽 한강과 덕양산 방면 감시에 좋았을 이곳에서 선조들은 어떤 마음으로 적을 물리쳤을까요? 충의정을 둘러보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행주대첩비를 만나게 됩니다.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이 비석은 1593년 2월 12일 이곳 행주산성에서 조선군이 일본군에게 거둔 빛나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곳 행주산성에는 두 종류의 대첩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1603년 선조 임금이 권율 장군의 공적을 기려 건립을 명했던 기존 대첩비가 있었으나 이후 여러 이유로 소실되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웅장한 대첩비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건립된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를 기리고 선열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죠. 이 대첩비 위에 서서 사방을 조망하면 행주산성의 독특한 지형적 특징이 더욱 확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남쪽과 서쪽을 휘감는 넓은 한강이 천연해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적군의 접근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또한 행주산성은 해발 124m의 구릉지대에 위치하여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쪽과 북쪽의 급경사는 왜군이 대규모로 진격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병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권율 장군은 이런 자연적 방어벽을 최대한 활용하며 전투를 준비했던 것이죠. 행주산성이 낮은 구릉에 불과하지만 이곳의 선이 사방의 적의 모습을 살피며 전략을 짜기 최적의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치열했던 격전지를 따라 산성의 정상 북은 덕양정에 올랐습니다. 이곳에 서면 한강이 시원하게 굽이쳐 흐르는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곳은 권율 장군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전황을 살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500여 년 전 권율 장군은 바로 이 자리에서 수많은 왜군에 맞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향한 의지를 다졌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날의 숭고한 함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덕양정에서 내려오는 길목에는 진강정이라는 또 다른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산성중요 방어초소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왜군을 관측하고 지휘했을 조선군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 산성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키타 히데이에를 비롯한 일본군은 7차례에 걸쳐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조선군의 굳건한 저항과 화력, 그리고 권율 장군과 그 휘하 장수들의 탁월한 지휘에 계속해서 밀려났습니다. 성안의 물과 화살마저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조선군은 초를 다투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많은 시체와 폐잔병들을 남긴 채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행주대첩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 승리를 넘어섭니다. 조선의 혁신적인 무기들과 권율 장군의 지략, 그리고 무엇보다 관군, 승병, 백성이 하나 되어 이뤄낸 숭고한 승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꺾였던 조선의 사기를 다시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주산성의 역사 현장을 직접 걸으며 임진왜란 당시 생생한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산성을 모두 둘러보고 행주산성 아래 펼쳐진 또 다른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동할까요? 바로 행주산성 수변 데크길입니다. 이곳은 치열했던 역사와는 또 다른 평화롭고 고즈넉한 한강 풍경을 만끽하는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역사의 숨결 깃든 산성 아래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거 아픔을 넘어 번영하는 현재의 우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산성을 통해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데크길을 통해 오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행주산성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행주산성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기술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상 워킹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